오늘은 영화 퓨리오사를 보고 왔습니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이후에 9년 만에 돌아온 프리퀄 작품이죠. 러닝타임은 2시간 반 정도 되고요. 감독님은 조지 밀러 감독님이 연출을 했습니다. 이 감독님이 각본도 쓰고 제작에도 참여하셨고요. 저는 이 매드맥스 시리즈를 아직 전부 보지는 못했는데요. 상당히 뛰어난 시리즈로 평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매드맥스 1, 2, 3부터 분노의 도로 그리고 퓨리오사까지 다 조지 밀러 감독님 한 분이 연출을 하고 각본을 썼습니다. 이런 시리즈가 굉장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시리즈나 이 매드맥스처럼 한 감독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출을 하는 시리즈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시리즈물의 엄청난 강점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매드맥스 시리즈는 1편이 1979년에 개봉했단 말이죠. 한 사람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한 시리즈를 안고 간다는 것 자체가 시리즈 전체에 통일감을 주고 후속 작품이 나올 때마다 기본적인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거라는 어떤 그 보장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감독님이 연출을 계속한다는 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입니다. 세상이 망하고 황무지만 가득한 세상이 됐어요. 근데 이런 세상에 숨겨진 곳에 풍요의 땅이 있습니다.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나무들하고 풀이 자라고 약간 작은 농경 사회인 것 같아요. 이 마을에 어린 퓨리오사가 살고 있는데 마을 밖에서 사과를 따다가 침입자들한테 납치를 당해요. 납치를 당해서 끌려간 곳이 디멘투스라는 빌런이 있는 곳입니다. 디멘투스에게 잡히면서 퓨리오사의 인생이 한순간에 지옥이 돼버려요. 많은 것들을 뺏기고 자기 목숨도 위태로워지고 그렇게 생존하면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 복수를 결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잡하진 않아요. 이 퓨리오사의 복수와 생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목표의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도 단순합니다. 일단 생존 자체가 힘든 세계고 그런 세계에서 건강한 여자아이라는 게 그렇고 구체적으로는 시타들과 거기 수장인 임모탄 그리고 메인 빌런인 디멘투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분노의 도로에 나오는 퓨리오사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겪고 그런 인물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은 퓨리오사 역의 아냐 테일러 조이, 퀸스 갬빗의 주연으로 나오셨었죠. 그리고 제가 아직 보진 못했는데 라스트 나잇 인 소호라는 영화에도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빌런인 디멘투스 역의 크리스 햄스워스가 캐스팅됐습니다. 다들 토르로 알고 계시죠? 또 잭이라는 퓨리오사의 조력자가 나오는데 톰 버크 배우가 연기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퓨리오사의 아역으로 알릴라 브라운이라는 아역 배우가 나오는데 주연 목록에 없더라고요. 이 퓨리오사의 어린 시절 분량이 2시간 반 중에 1시간은 되는 것 같은데 왜 주연 목록에 없나 했더니 이 알릴라 브라운이라는 배우 얼굴에 아냐 테일러 조이의 얼굴을 AI로 일부 합성해서 새로 얼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찾아보니까 실제 알릴라 브라운 이 배우 얼굴이랑 영화에 나오는 얼굴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아역 배우였으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확실히 퓨리오사의 성인 얼굴이랑 많이 닮아서 그런지 효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끔 이미지가 너무 달라가지고 몰입이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효과는 확실한 것 같다. 그러면 영화 어땠냐? 저는 대체로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매드맥스 시리즈답게 도로 액션씬이 미쳤습니다. 제가 액션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영화관에서 보다가 입 밖으로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이 차량 액션씬들은 진짜 독보적인 것 같아요. 액션씬들 중에서도 전투 트럭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가장 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이 대부분 저처럼 이 장면을 베스트로 꼽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매드맥스 시리즈를 분노의 도로로 처음 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퓨리오사를 본 건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세계관의 규모가 커졌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똑같은 세계관이고 변한 건 없는데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영역이 넓어졌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반에 아주 살짝 지루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퓨리오사의 어린 시절의 비중이 되게 높은데 그 아역 배우가 나오는 부분 중에서도 초중반 부분이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영화를 볼 때 제가 두통이 좀 있었어가지고 집중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가
누가 봐도 메인 빌런으로 보이는 디멘투스가 초반부터 나오는데 분노의 도로의 메인 빌런인 임모탄보다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야. 임모탄은 기지도 엄청 크고 뭔가 포스가 넘치는데 이 디멘투스는 기껏해야 바이크 몇 개 이어붙여가지고 타고 다니고 제대로 된 거점도 없이 이동을 하면서 생활을 하니까 사실 얘가 메인 빌런이 아니라 뭔가 더 있을 줄 알았어요. 물론 처음에만 그렇게 느낀 거고 워보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 재밌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장면이 많아서 좋았어요. 그 매드맥스 하면은 딱 떠오르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있는데 차 운전석에 있는 인물의 얼굴 정면으로 카메라가 쫙 줌인되면서 엔진 공회전 소리, 웅웅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급 출발하는 장면, 그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그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액션 시작할 거니까 기대해라,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이어지는 액션으로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기도 하고요.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긴 한데 잔인하거나 비상할 만한 장면은 조금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1.1배속, 1.2배속 정도로 재생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체감상 영화의 한 6, 70%는 그렇게 일부러 해놓은 것 같아. 이게 액션을 더 빠르고 재밌게 만들기도 하는데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징그럽거나 잔인한 장면이 나와도 개인적으로는 심하진 않게 느껴졌습니다. 짧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토르라는 캐릭터로 크리스 햄스워스라는 배우를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토르로 익숙한 가볍고 코믹한 이미지가 이 퓨리오사에서도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무겁지 않게 만드는데 기여를 한 것 같고요. 자, 세계관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오래전부터 한 감독님이 구상하고 연출을 해서 그런지 이 세계관에 디테일들이 정말 많고 훌륭합니다. 매드맥스에서만 볼 수 있는 소품이나 의상도 그렇고 액션씬에서 보이는 아이디어도 그렇고 지금이 현대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물건인데 매드맥스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소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창작물들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운 점은 이야기 자체가 신선하다고 느끼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루하다고 느꼈던 초반만 제외하면 전개가 빠르고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긴 해요. 근데 이 퓨리오사라는 캐릭터의 인생을 보는데 이상하게 이입이 잘 되질 않아요. 액션 분량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영화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하는 게 욕심이긴 하죠. 워낙 액션 자체가 미쳐가지고 액션 하나로 단점을 다 커버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아무 액션 영화 튼다고 이런 액션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이야기에 어떤 다른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흔한 복수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세계관이 특이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독특하다 보니까 저는 이 세계관에서 어떤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총평입니다. 저한테는 분노의 도로가 좀 더 재밌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이 매드맥스 시리즈를 처음 접했던 영화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좀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퓨리오사는 어떤 영화일지 예상을 하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좀 감흥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도 영화관에서 봐야 할 이유가 충분히 차고 넘치는 영화입니다. 이 미친 엔진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매드맥스지 하면서 차오르는 흐열 같은 게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다면 사운드로 특화된 사용관에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화 후기에 좀 차별점을 두고 싶어서 앞으로 영상 끝에 추가로 언급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영화적 순간이란 겁니다. 영화적 순간이 뭐냐 하면 예전에 제가 영화에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말해주셨던 개념이거든요. 어떤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적 순간이라는 게 찾아오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다양한 대답이 나왔었는데 그 교수님이 생각하는 영화적 순간은 그냥 좋은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좋은 촬영, 좋은 조명, 좋은 편집, 좋은 연기, 좋은 이미지 그런 다양한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아 좋다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영화적 순간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되고 와닿아서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명장면이랑 같은 말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적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게 명장면으로 꼽히는 장면들이 많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영화적 순간에서 느끼는 건 명장면에서 느끼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후기에 차별점을 두고 싶기도 하고 해서 작품마다 하나에서 많으면 세 가지 정도 영화적 순간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제가 뽑은 명장면이라고 생각해 두셔도 괜찮고요. 퓨리오사의 첫 번째 영화적 순간입니다. 영화 후반부에 퓨리오사가 임보탄의 아들이 타려던 차를 뺏어가지고 디멘투스를 쫓아가는 액션씬이 있죠. 거기서 퓨리오사가 모래 언덕을 쫙 내려오면서 추격하는 진짜 잠깐의 순간이 있는데 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꼈고, 두 번째 영화적 순간은 영화 중반부 넘어서일 거예요, 아마. 잭이 운전하는 전투 트럭에 옥토버스의 부하들이 습격을 하고 퓨리오사가 그 트럭에 몰래 탄 걸 들키잖아요. 그러면서 액션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카메라가 멀리서 트럭을 잡을 때 더 먼 곳 하늘에 무슨 검은색 풍선같이 생긴 물체가 날아오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옥토버스가 탄 낙하산이에요. 바이크가 달린 낙하산. 행글라이더라고 해야 되나? 행글라이더가 더 맞는 느낌이네요. 그게 처음 화면에 등장하는 그 순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걸로 하늘을 날려고 엄청 높은 모래 언덕에 전속력으로 달려서 활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나고 멋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작품 후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